지난 19일 축구대표팀 훈련에 보이지 않은 얼굴이 있습니다. 대표팀의 붙박이 공격수 황희찬이 가벼운 허벅지 통증으로 훈련에서 빠진 겁니다. 카타르 현지에 가장 먼저 도착한 황의조는 서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소속팀에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해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공격수로 조규성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너가 뛰게 되면 너가 한 14km 뛰어야 된다. 흥민이가 한 7km 뛸 거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월드컵 본선이라는 큰 무대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아직은 황의조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큰 상황. 하지만 현재 공격진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조규성은 언제든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훈련 조금 하루에 이제 2탕씩 하고 좀 그런 날도 있는데 좀 피곤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공격수가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 시즌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조규성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전 세계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원톱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마지막 경쟁이 우리 대표팀의 창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정원입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가 도하에서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수비수 아라우오는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낫지 않은 듯 따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밝고 여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카바니와 수아레스, 누네스가 버티는 공격진은 화려합니다. 중원에는 토트넘의 벤탄쿠르와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도 잘 뛰는 발베르데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이 아주 위협적입니다. 때문에 상대를 1대1로 막아내기보다는 공간을 내주지 않는 협력 수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유기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다르게 하려고 하면 뭔가 더 실수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이때까지 저희가 했던 거 같이 영건이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경기장에서 맞췄던 것들을 다시 이제 잘 생각하고 실수했던 부분만 잘 정리해서 이제 운동장에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는 흐름의 경기. 우루과이의 강한 공격을 협력 수비로 무디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문에 우루과이전은 벤투호의 수비 조직력에 더 큰 기대를 해야 하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태극 문양을 얼굴에 그리고 열띤 응원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응원단장 박용식 씨. 1994년 미국 월드컵 원정 응원을 시작으로 손흥민 선수를 위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다녀올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카타르로 날아가 28일 가나전과 다음 달 3일 포르투갈전에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박 단장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그동안의 응원 기록과 축구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과 단 2사람만 기증받은 황금 축구화를 비롯해 월드컵 공인구와 선수들의 친필 사인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규모까지 축소했지만 60번째 원정 응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응원해서 16강, 8강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좀 잘 됐으면 우리 국민들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 응원길에도 특별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돕고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학생으로 이번에는 도움의 손길까지 더해져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자신이 원정 응원을 포기하는 대신 사비를 털어 보육원생 2명을 보냈고 브라질 월드컵과 러시아 월드컵 때도 각각 한 명씩 함께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월드컵에 가서 직접 경기를 본다는 것이 꿈만 같고 가서 더 열심히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축구 응원을 넘어 독도 수호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박용식 씨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국민이 위로받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국민 모두 저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해줄 테니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으아! YTN 이상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는 서울 44배 면적의 인공도시를 조성하는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크게 3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는데 롯데월드타워와 비슷한 높이의 건물을 170km로 길게 늘어뜨려 짓는 직선도시, 더 라인이 가장 핵심입니다. 바다 위 첨단 산업단지인 옥사곤과 친환경 산악관광단지인 트로제나도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만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0조 원에 이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빈살만 왕세자 방한에 맞춰 일단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과 양해각서 26건을 체결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These projects are unprecedented in scale and ambition, and they offer unlimited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다만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본 수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 2019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8개 프로젝트에 총 10조 달러였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제2의 중동붐 건설 기대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성사된 것은 지금 4개 정도가 성사가 됐고요. 기회를 놓칠세라 재계에서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한 데 이어 정부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성사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옴 신도시 건설 등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발주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바탕을 잘 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오는 28일 사우디와 주택협력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기업을 발주처에 소개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 작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커다란 나무에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조종사가 걸려 있습니다. 잠시 뒤 나무에서 내려온 조종사가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그 나뭇가지가 이제 꺾이면서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정상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상 없이 잘 내려왔어요.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저녁 8시쯤. 공군 19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경기도 양평 상공에서 엔진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고 전투기는 추락했습니다. 뭐가 펑 크게 소리가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니까 둥그렇게 팍 퍼지더라고요. 공군은 헬기와 구조대를 투입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밤 9시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캠핑장 인근 야산에서 조종사를 발견했습니다. 조종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구조 직후 곧바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 전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 여러 발을 비롯해 일부 무장을 장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건 지난 8월 F-4E 전투기가 서해로 추락하고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한 사고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공군은 전투기 잔해를 찾는 대로 공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찰자산과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전 기종을 비행 중지하고 사고 기종의 비행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중지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넓은 전시장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체험 부스마다 끝이 안 보이는 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지스타. 43개 나라 900여 개 업체가 전시와 체험, 상담 부스 2,900여 개를 꾸몄습니다. 지스타는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전시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전시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참여해서 지스타가 게임 산업의 발전과 함께 올해 행사에는 위메이드와 넥센, 크래프톤 등 국내 대표 게임사 대부분이 참가했습니다. 앞다퉈 크고 화려한 전시관을 마련해 주요 신작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곧 출시할 글로벌 신작을 저희가 이번에 지스타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시연을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올해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인 24만 명이 넘을 거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이번 지스타. 이태원 참사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전시회여서 관람객 수와 기업 간 거래 규모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도 행사 성공을 판단할 잣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주최 측은 안전 관리 인원만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600명 가까이 투입했습니다. 전시당한 밀집도는 입장권으로 조절합니다. 밀집도가 올라가면 입장권 현장 판매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올해 지스타는 부산 백스코에서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됐나요? 네, 환자분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9 구조원들이 20대 남성을 이송해오자 응급실 의사가 즉각 조치에 나섭니다. 지금 어디까지 아프세요? 골반이 아프세요. 골반이 아프세요? 이 환자는 컴퓨터 단층 촬영과 엑스레이 촬영 뒤 입원실로 옮겨졌지만 교통사고로 출혈이 심한 여성 환자는 수술이 결정돼 수술실로 이동됩니다. 이 상황은 다행히 실제가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재난의료지원팀의 훈련 상황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컨테이너와 텐트 등으로 입원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포함한 50병상 규모의 이동형 병원이 24시간 동안 설치됐습니다. 지진으로 다친 외상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현장에서 숨진 사망자에 고열이 나는 아기까지 다양한 모의 환자들을 투입해 익숙지 않은 재난 상황을 실전처럼 점검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부족한지 그런 거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동안에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었던 거는 사실이고, 이동형 병원은 대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현장 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년 전 도입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권역별 디맷이 출동했는데 재난이나 사고가 더 장기화하고 커질 경우 중앙 디맷이 출동해 이동형 병원을 전개하게 됩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혼란의 와중에 같이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잘 숙지해서 재난 상황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는 이동형 병원 설치가 가능한 전국 각 지역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의 악순환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독재자 친구들이 이 전쟁을 주시하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를 마치 사냥 면허를 갖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nd they could well conclude that getting nuclear weapons would give them a hunting license of their own. And that could drive a dangerous spiral of nuclear proliferation. 오스틴 장관은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국이 러시아처럼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항공기가 거의 매일 타이완 해협 근처를 위협 비행하고 있고 해상과 공중에서 미국이나 연합군을 위험스럽게 저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eijing, like Moscow, seeks a world where might makes right, where disputes are resolved by force and where autocrats can stamp out the flame of freedom.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자위적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전쟁 관련 국제법 위반이자 잔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6일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1년 전보다 4% 줄어 2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지 9달 만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제재로 핵심 부품과 기술 수입이 차단돼 제조업이 차질을 빚고 있고
젊은 남성들 대거 징집으로 노동력도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셈입니다. Внешние условия для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за этот год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ардинально.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санкции не меняют и географии импорта и экспорта. 이처럼 러시아 경제가 잘 버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에너지 돈벌이가 짭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다음 달부터는 달라집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적용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We will propose a price cap on Russian gas. Of course, the objective is here very clear. We all know that our sanctions are deeply grinding into the Russian economy. 푸틴 대통령은 원유 가격 상한제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해 일찌감치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И вообще не будем ничего поставлять, если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и газ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и нефть, ни уголь, ни топочный мазут, ничего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하지만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올해 4분기 GDP 7% 급감을 관측하는 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러시아 에너지 제재 조치가 겨울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황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회에 등장하자 의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미국 정치 권력 3위로 20년간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었던 펠로시 의장이 공식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For me, the hours come for a new generation to lead the Democratic caucus that I so deeply respect.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현재 82살로 하원 의장직을 무난히 수행했다는 평가에도 당내에서 세대 교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직전에 불거진 남편의 피습 사건도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빼앗기며 차기 하원 의장은 공화당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유력합니다. And this new Republican leadership team is ready to get to work to put America back on the right track. 메카시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이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메카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국정조사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축소 등을 공약해왔습니다. 미 하원 의장은 공식적으로 국가 권력 3위지만 각종 예산안과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열 2위인 부통령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으로 앞으로 하원에서 얼마나 입지를 굳히느냐에 따라 내후년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사람들은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엔 널브러진 잔해와 파편만 가득합니다. 자동차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القصف أدى أنه دمار كامل توقفت المحطة كامل وراح فيها شهداء وجرحى. 티르키예군이 공격한 지역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입니다. 지난 13일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쿠르드 무장단체의 주둔지입니다. 티르키예 국방부는 25번의 공습으로 89개 목표물을 파괴했고 테러범 여러 명도 처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eröristlere ait barınaklar, sığınaklar, mağaralar, tüneller, depolar, mühimmat depoları büyük bir başarıyla gerçekten tahrip edildi. Bunların sözde karargahları dahil hepsi de isabetle vuruldu, tahrip edildi.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공습이 UN 헌장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쿠르드 노동당과 시리아 민주군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군의 공습에 쿠르드 무장단체들도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